주동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시민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 2020년 2월 달에 도입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한 4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민 880명이 그동안에 4년 동안 보험금 4억 6,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집계입니다. 그 평균 연간 한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시민들이 받은 것인데, 이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주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 보험금은 경주시 예산으로 가입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민 자전거 보험 소액 건수를 경주시가 그저께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219건, 그리고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그리고 작년에 243건, 이렇게 총 작년 말까지 880건의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그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 도로 통행 중에 뭐 걸어가는 것도 포함을 했어요.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4월 달에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보험금 1,500만 원 지급이 됐고, 또 그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상해를 입은 또 다른 시민에게 보험금 150만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사망을 해도 5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경주 시민 자전거 보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 외국인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 누구나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그 이야기는 또 당연히 경주 바깥으로 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때는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부상 시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건 뭐 그 받는 사람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을 해줍니다. 또 이 보험금 청구 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주 시민 자전거 보험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21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까지 오늘로 딱 2주 남았는데 경주에서 후보가 몇 명이 등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침에 뭐 유세차 마이크를 동원한, 그리고 율동하는 운동원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21일, 22일 뭐 전국 공통적으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경주에서는 총 4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또 국민의힘 김석기, 자유통일당 정수경, 무소속 김일륜 후보, 이렇게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들의 출마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들도 있고 뭐 또 비공식적으로 밝힌 후보들이 있는데,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의 경우에는 이 경주의 새로운 개혁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출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 정권의 임기를 그 3년간 더 지켜보기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이 현 정부 임기 단축에 국회의원으로서 일조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 분명히 했고요.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는 이번에 경주에서 4번째로 역대 4번째 3선 의원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 집권 여당의 힘있는 3선 의원이 되어서 이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정수경 후보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 자유통일당에 비례의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제1의 문화관광도시 경주 명성 회복시키겠다, 이런 출사표 던졌습니다. 무소속 김일련 후보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데, 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특히 김석기 현 의원이 지금 후보입니다. 아마 작년 연말에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공약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 해당 지역 문무대항면 주민들이 반발하자 1월달에 의정보고에서 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없던 일로 취소하는 것을 보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기성정치인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 내가 마지막 정치적 목표다, 이런 것들을 내걸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경쟁 되길 바라겠고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경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 날부터 석 달 동안 3개월간의 일정을 원래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차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시작을 했습니다. 참가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경시 농업기술센터 이정숙 소장이라든가 등등 그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이 마을 이번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한 그 참가자 3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했고요.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촌 생활 전반을 미리 경험해보고, 또 지역 내에 정착하고 싶은 마을이나 농지, 또 자녀들의 학교, 주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좀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참가자에게 3개월간 매월 90만 원의 숙박비, 그리고 매월 30만 원의 연수 프로그램 이 참가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어디서 진행하나요? 예, 경주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선정이 된 경시 산내면에 있는 다봉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다봉마을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또 산내면 전체가 굉장히 또 청정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정한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상반기 석 달 동안 프로그램이 끝나면 8월 중에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2가구 2세대의 도시민을 추가로 신청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구에 한해서는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주시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 도시민으로서 1인 또는 2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요. 또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자 만약에 이제 준비하는 인원보다 많을 때는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프로그램 원래 4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7가구 8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2가구 3명이 현재 경주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경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농촌 살아보기 체험 관련 소식이었고요.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24년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형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전체 189억 예산 가운데 국비 30억을 확보하게 됐다고 경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름이 이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합니다. 이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시설을 말하는데, 이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류도 이렇게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반답이라는 명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을 하면서 샜던 마스코트인데, 현재는 이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명칭으로 이 명칭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추진 의지라든가 사업의 준비성, 부지 확보, 접근성, 이런 점에서 공모 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경주시가 선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주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신축을 하게 되나요? 이 경주, 일단 장소를 대강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경주대 정문 쪽인데요. 이 충효동 산 150
6-2번지 이쪽이 이제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인 상구, 효연간, 국도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최근에 작년 9월달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충요 국민체육센터하고도 바로 지척에 있는 곳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합단지가 될 것으로 경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인근에 경시민운동장도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현재 변모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디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800평방미터 규모라고 하는데요. 볼링장 형태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1층에는 볼링장, 2층에는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그리고 유아 스포츠실, 문화공간 등의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3층은 다목적 체육관 겸 강당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에 장애인들이 한 1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일부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